주택법, 건축법 7문제씩. 이거면 괜찮죠? 오늘 아침에 20문제 풀어보셨죠? 30회 시험인데 30회 시험에 얘기가 나왔죠? 31회, 32회, 33회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건축법 적용 안 받는 것. 근데 이제 적용 안 받는 걸 시험을 내는데 기출문제가 옛날하고 몇 년 전하고 또 비교를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초적 과목별로 공법도 그래요. 기초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도 뭐 허겁지겁 할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주제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 다 아니까 문화재철도 박스 2개 다 아는데 기가 막히게 요즘 워낙 쉬운 주제라 기가 막히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정되거나 임시 지정된 문화재 같은 것들은 건축법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인데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컨테이너 이용하는 간이창고인데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바꿔놓고 적용 안 받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철도, 여기에 이제 30회 시험 마지막 나온 거.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란 말 나와요. 근데 다음의 시설 외울 것도 없죠. 이 지문 자체가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선로, 부지니까 지목이 철도용지인데 그 안에 있는 시설 설치하는데 건축과에서 손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이런 말 출발하면 전부 다 이거는 건축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다. 그래서 얘들은 수문 조작실하고 건축법 적용하고 안 하고. 건축물 용도가 29가지인데 요새 건축물의 용도를 묻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기출문제 건물의 용도 묻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유, 여러분. 없어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지목을 묻는 문제는 매년 나오죠. 지목은 매년 나오는데 지목은 매년 나와요. 부동산 땅 건물이니까. 왜 그러면 이거 안 내나? 아유, 건축물 여기다 문제 하나 써먹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7문제밖에 못 써먹는데. 아, 옛날에 모기 내가 젓가락을 잡았는데 손가락을 잡네. 손가락 잡을 금방 잡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저씨 한 사람이 아이고 뭐 건축물의 용도도 안 나오는데 뭘 자꾸 용도 공부하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는 국토법령에서 문제 풀리려면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토법에서 건축물 용도를 모르면 안 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기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구라고 들어봤잖아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지을 수 없는 거 찾아라. 동물병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동물병원은 건축물의 용도가 이종건생이잖아요. 이종건생 가능하죠. 단 휴일, 달라나마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모르면 접근이 안 돼. 제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골라봐라. 기출문제 옛날에. 화장장 납골당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묘지 관련 시설 설치할 수 있잖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묘지 관련 시설 가능하거든요. 그럼 묘지 관련 시설이 어떤 거 있냐? 화장장 납골당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다음 매수 청구 들어갔어. 매수 청구 10년 넘도록 안 해가지고 지목이 된 토지, 그죠? 매수 청구했더니 안 산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럼 3층이야. 어떤 거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 일종건생. 그러니까 일종건생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일종건생이라고 시험 내지 않는다니까.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사기로 했다. 그러다 그 땅에다가 설치할 수 없는 거 찾아봐라. 있는 거 찾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휴게음식점, 자, 이미용실, 한의원 설치할 수 있죠. 다들 일종건생이니까. 이종건생도 되잖아요. 몇 층이야? 3층이야. 근데 단란주점,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그러죠? 모든 국토의 모든 규제의 출발이 뭐게요?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 땅에 농사 지을래 말래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 안 해요. 어떤 나무 심을래 규제 안 하지.
그 농지를 밀고 그 산을 깎아내고 그 땅에다가 우리 건물이 준주고 2종, 3종 일반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조에 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몇 층으로 지을래? 이거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모르고서는 부동산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새. 옛날에는 냈죠. 옛날에는 국토법에서 그런 걸 낼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단독주택, 자, 종류 몇 가지? 단다, 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렇죠?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자, 이건 무슨 법? 건축법. 주택법은 세 개. 공간, 기숙사 제외된다는 거, 그러죠? 천천히 가는 거야. 이제 정리를 딱딱 하고 가야 돼요.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럴 때는 옛날에. 지금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정도는 반복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1종, 2종 건생,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필수서에 중요한 걸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용도를 훑으셔야 돼요. 천천히.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천천히. 이렇게 줄 체크한 것만이라도.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다 해결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7문제가 중에 1번 문제로 나와요.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데, 건축물, 이게 지금 실제 기출문제인데도 되게 웃기는 게, 여러분요, 건축물 이전은 건축에 해당하는 거 맞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런데 정답이란 말이에요. 옳은 거라. 자, 4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 선언 문제, 그런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공법은. 그 문제 막 같은 집에 들어가지 말아, 막 들어가 있어요. 4번 봐봐요. 건축물 내력벽 해체하여 같은 대지에 다른 시로 옮기는 건 이전이다.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않고. 그럼 틀렸잖아요. 그죠? 그 이전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이전은 건축이지. 그죠? 문제 이렇게 어설프게 실제 시험이에요, 실제 시험. 학원 선생들이 낼 때는 저렇게 안 내죠. 좀 더 치밀하게 내죠.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내력벽을 주요 구조부 중에 하나가 내기 바보지구 내력벽이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답이었다고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틀렸죠. 그러면 틀린 걸 맞게 해서 시험을 내죠. 기출문제 봐봐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한 번은 맞은 거, 한 번은 틀린 거, 위치 바꾸고 맞은 걸 틀리게 바꾸고 이렇게 내. 계속 목등을 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고층 건축물이라면 30층 이상 이거 120m 이상 그죠? 이고 이런 식으로 낸다까지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해요.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200m 이상일 때 초고층. 재해로 멸실이 됐는데, 자, 재해로 멸실했는데 정정 규모 이하로 다시 지으면 재축. 해체하고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 근데 개축, 재축하면서 정정건물보다 연면적을 더 늘려서 지으면 신축. 이렇게 이제 지류 해시 내용을 정답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신축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정설해. 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 중에 하나 늘리는 것. 이게 바로 증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풀려면 이제 건축법 전체를 이제 몇 번 읽어 놓으면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이 문제가 실제 아마 30회 시험에 마지막 나온 건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훅 풀으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컨테이너 이용하면 컨테이너 나오는 순간, 오케이, 통과.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이잖아요. 1번에 올려놓은 이유가.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여야 적용 안 하죠. 주택으로 쓰면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 휴게음식점, 일정건생, 오피스텔, 업무시설, 자, 임시지정문화재,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자, 문화재,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는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간이 창고. 이건 당연히 건축법 적용하죠, 당연히.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도. 동식물은 동물, 식물 보러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모여. 문화집회. 동식물 관시대 아니라고. 노래방, 안마시술소. 150이 안 되는 단란주점. 2종 건생. 노래연습장 위락 아니야. 2종이에요.
그 다음에 물류 터미널은 내가 수업 시간에 터미널로 됐기 때문에 운수 시설로 낼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물류 창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창고 시설. 자,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이면 500 고시원업. 고시원업, 그죠? 500 미만이면 2종이고 500 이상 큰 놈은 숙박시설이라 소방법 적용을 받게 해버렸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몇 번? 500, 고시원 500. 따라서 300의 다중이용시설, 다중생활시설은 2종 건생. 이거 못 풀 건데, 여러분, 지금 내가 보니까. 풀 수 있겠죠? 믿습니다, 여러분. 탁구장, 탁구공 맞아 사람 머리통 깨진 사람 없다 그랬죠? 1종. 볼링, 골프, 당구, 테니스 나가면 2종. 다 500 미만. 500원 시간당. 500 이상 큰 놈은 운동시설. 공작물이 나올 때가 됐거든. 그냥 배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놀고 먹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 교재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봤는데 정말 60점, 65점, 50점 진짜 불안해 죽겠다 그러면 얘로 통일해서 이 책이 공부하기 정말 예측하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책 팔아 뭘 만 원짜리 팔아봐 돈 된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11년치를 모아놓고 쫙 모아놓고 보고 분석을 한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 못하면 안 된다고. 여기 도시개발조합 요약해놨는데 볼까요? 27회, 29회, 31회. 우리 33회. 그러죠? 알고 봐야 돼요. 알고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아닌가. 그리고 핵심 정리 숫자 나오는 거 딱 외우게끔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게 훨씬 더 정형화 출제된 것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들고 다니면서 5번만 보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핵심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소리내서 연필 소리내서 제발 5번씩 읽으시고 게임 끝납니다. 진짜로. 절대 7점 밑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을 뭔가 선택을 하고 싶다. 공부 좀 됐다 그러면 백선 이걸로 주장창 가시고 자신 있다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얘는. 그리고 얘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얘 분석해 보니까 얘가 때가 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은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분리 축조해가지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층짜리 건물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지으면서 옹벽이나 담장을 설치해요. 공작물. 5m 높이로. 그럼 별도로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할까 안 할까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나 신고하고 건물 허가 받아서 신고를 해서 건물 지을 때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작물 이런 게 같이 들어가 필요하다면 그럼 다 신고한 것으로 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농지조정 허가 받은 것 다 의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런 거 지을 때 신고하냐 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낼 때는 그냥 그대로 이것만 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 같은 거는 몇 미터 넘을 때 옹담이 2개 2m 별거 아니거든요. 광고는 물건 사러 오세요 하니까 몇 미터. 광고하고 모던 탑은 그렇게 지금 이거 여러 처음이 아니라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다부지게 딱 외워버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안 본다. 이렇게 하시요. 그래서 광고 및 모던 탑은 4m 넘을 때. 그러면 4m 높이의 장식탑, 기념탑을 설치해요. 공작물로 축조 신고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것도 알아야 돼. 넘는 거. 넘는 게 신고 대상입니다. 태양 에너지 5글자 아니요? 몇 미터 넘는 거? 5m 넘는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꿀뚝에 연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죠? 꿀뚝에 올라가서 통신력 철탑 본다 이렇게. 철탑 꿀뚝 묶어놓고 6m 넘게. 예.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8m 이하일 때. 8m 넘는 건 주차장법에 따라가야 되니까. 8m 이하일 때만 공작물로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고가 수조 몇 미터 넘는 거? 8m.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 넘는 것. 그러면 이대로 시험을 내는 거야 이렇게. 신고 대상,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 보면 자 장식 모든 탑은 4m 넘는 거잖아요. 3m밖에 안 되잖아. 신고할 필요 없지. 고가 수조 8m 안 넘죠. 광고판 광고 3m 안 넘잖아. 담장 2m 넘잖아요. 신고해야지. 25, 30 안 넘지. 신고할 필요 없지. 이게 뭐야 이거? 답이 이거요?